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결국에 임종석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임종석 같은 경우는 친문에 그래도 좀 핵심적인 사람이니 네. 임종석 정도는 어떻게 좀 살려주지 않을까. 네. 거기에다가 고민정이 최근에 또 어땠습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 단식투쟁 비스무리 같은 거 네.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최고위 회의도 제대로 안 나가겠다. 오늘 아예 그냥 사퇴까지도 해버렸습니다. 네. 최고위원직을. 지금 이제 두 네. 가지 사태가 있는데 하나가 네. 이제 임종석 사태고 하나가 이제 김우영 사태예요. 근데 두 개 전부 그러니까 고민정은 그러니까 김우영 임종석 때문에 결국 이제 최고위원 뭐 안 나가겠다, 뭐 당무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건데 네네. 두 개 다 모두 친명의 뜻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뜻이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임종석 사태를 좀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임종석 같은 그런 불구스러운 애를 응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그 공천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말 친문 횡사 뭐 이런 말이 정말 나도는 가장 그 강력한 증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명 행사. 네, 친문 행사라는 말을 좀 비명 행사, 비명 행사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이분이 이제 그 이해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해찬이 뭐 직접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재명 뜻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어제 안 그래도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경향신문에 그 이대근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 봤어요? 이재명 사퇴하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썼어요. 네, 그게 오늘 저희 그 두 번째 네. 주제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 정도로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번 공천은 총선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총선에서 지더라도 자기네 사람들로 그냥 똘똘 뭉쳐갖고 뭔가 이제 뭐 대선도 도전하고 뭐 구속도 막아보자는 그런 야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해찬이 처음에 이제 이재명하고 붙을 때 그 유동규님의 말에 의하면 아 이제 우리에게도 드디어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해찬이 네네. 그동안 이재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줬는데 문재인 말을 안 들어도 이해찬 말을 안 듣는다? 이거는 정치적인 패륜이야, 패륜.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어제 네. 저희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홍익표가 이해찬을 만났다라는 또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지금 홍익표가 친문과 비명 쪽을 지금 결집을 시키면서 네. 계속해가지고 공천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까지 만나다 보니 네. 이게 뭔가 이해찬과 홍익표가 새로운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예측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임종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심지어 고민정이 이번에 이제 임종석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또 임종석 얘기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26일 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네. 27일에 임종석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을 했다. 이거는 좀 대놓고 아까 네네. 교수님 표현대로 패륜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이제 누구도 이재명을 컨트롤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 됐고요.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이익에 충실한지 참 그렇고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는데 오늘도 이미 얘기했어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고민정 같은 경우도 최고위 참석 의미 없다라고 해가지고 최고위 이제 불참을 했었고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6일부터 보이콧했다가 결국에는 최고위원직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고민정은 그동안 뭐 최고위에서 존재감은 없었고 뭐 나도 큰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고민정한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자기 안 나간다고 해서 고민정이 최고위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어렵게 받은 그 공천 그거 나 안 나가겠다 공천 때려치 이 정도 그렇지. 극약 처방 정도는 해야지. 와 고민정 씨다 씨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이게 뭐야 불참하는 게 뭐가 티가 나? 어차피 거기선 거긴 서영교 같은 뭐 정천래 같은 애들이 휘젓는 데인데. 원래 이제 팻말 들고 있었던 역할이었잖아요. 뭐, 고민정은 예. 계속 서영교가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그리고- 옆에서 팻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정 요새 자꾸 목발 짚고 다녀요? 나 휠체어 타고 다니죠 요즘. 아니, 계속. 네, 다쳤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 동안에. 그 누가 이재명이 밀었냐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민정아 그건 아니지. 근데 목발 짚고 이럴 정도면 심하게 다친 건데. 많이 다쳤죠. 예. 오. 지난번에는 이제 체험 삼아 네. 했었고 이번에는 진짜로 다쳐가지고. 지난번 휠체어 타다 자빠진 적이 있어. 자빠졌잖아 옛날에. 그 뒤로 어쨌든 민정아 아프구나 나 몰랐다는 지 쇼하는 줄 알았어. 미안해 민정아. 네, 하도 이제 고미정 씨가 네. 그런 또 정치적인 쇼에 능수능란한 분이다 보니까. 네네. 그럼 어쨌거나 임종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에서는 그때 이제 송파갑 출마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임종석은 거부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연고도 전혀 없잖아 송파갑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성동갑에 임종석이 좀 빡쳐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임종석이 예. 그렇게까지 할까요? 잘 그러면 모르겠네. 아예 그러면은 임종석은 포기할 거다. 이재명의 뜻대로 그냥. 그러니까 뭐 이낙연하고 어. 뭐 얘기 좀 해보겠지만 음. 글쎄 무소속은 좀 그래도 무소속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예, 임종석은 그럼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저는 그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예, 예. 이수진 같은 경우도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득표율도 되게 낮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수진이나 임종석이나 뭐 무소속 나와서 뭐 엄청난 득표율을 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수도권이란 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에 계속 남아 있거나 남아 있는 선택지가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가던가 조국 신당도 있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어. 있죠.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나 조국 신당으로 갈 네네. 가능성이 좀 더 그럴 높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정 나간다 그러면 그냥 아예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느끼고 지금 비명 쪽에서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과연 안 나갈까요,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은 그 딸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학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상 선거를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번에 나오려고 했지만 글쎄요, 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그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은 글쎄요. 뭐 아마 근데 임종석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어놨던 프레임이 이제 그 운동권 심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운동권 심판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로 희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에 어떻게든지 간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좀 되는데 네. 한번 또 제가 지켜봐야 되겠죠. 또 어떻게 이제 할지. 우리 또 순조롭게 공천이 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윤희숙 이분이 이제 네. 성동갑에서 이제 출근길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이 성동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윤희숙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여기는 이제 뭐 첨단 산업이 많은 곳이다. 뭐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되게 훈훈한 광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옆에서 흐뭇한 표정 짓고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고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최고 위원직은 내려놨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총선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미. 네. 예. 어차피 민주당은 이제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하고 그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최고위원 다 사퇴하는 거 하고 비대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게 악랄해요. 이 고민정도 하고 있는 게 예, 보면은 예. 기회주의자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제 와가지고 약간 그래도 친문 쪽. 에 비위를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네. 자기 입장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예. 취하되 결국에는 자기 이익은 하나도 안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이재명의 그런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이런 얘기 보이콧하고 있고 네. 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런 잘못된 시스템 공천의 수혜자니까 그거 내가 내려놓겠다. 그렇지. 다시 경선하자. 뭐 이런 식의 입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 그렇죠. 이거 뭐 총선 끝나면 어차피 최고위원직 다 그냥 뭐 정리가 네, 되는 건데 뭐. 그걸 지금 내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잔머리만 굴려요 매번. 네, 그리고 자신이 뭐 원칙적으로 뭐 좀 친문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천이 됐다는 거, 그것도 단수 공천 됐다는 거는 고민정이 좀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문으로서 아무런 일도 안 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고민정이 결국에 마지막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그것조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네. 낮잠 잤던 것과 똑같은 쇼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민주당 친명들이 야 고민정 발아라고 이제 이거 공천 됐지 않냐라고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고민정이라는 존재가.